다음 발표는 코스펙이노랩 김구택 대표께서 BIM 기술의 진흥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펙이노랩의 김구택입니다. 빔 기술의 진흥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IFC 기반의 뷰어와 2D, 3D 저작 도구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동 법규 검토, IFC 기반의 2D 도면 자동 생성, 그리고 빔 모델 기반의 공사 계획 수립과 엔지니어링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개방형 빔 연구와 인공지능 기반의 설계 자동화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연구에서 어떻게 건축 설계의 자동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다양한 빔 지원 도구들이 지능화된 빔 도구로 어떻게 진화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건축 설계를 생각하기 전에 알파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둑은 정해진 위치에 흑과 백을 순서에 따라 놓게 됩니다. 집이 많은 쪽이 이긴다는 매우 간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수를 놓기 전에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찾는 것이죠. 테슬라의 반자율 주행을 위해서 자동차가 사물을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는 화면 속의 객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의 속도, 거리 등을 추정하고 내 차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로를 예측하여 조향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정교화된 도로의 선이나 신호에 따라 달릴 수 있는 도로상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많은 예외사항들이 있겠지만 안전하고 빠르게 운행을 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 해결해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설계는 어떨까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용적률이 최대한 나올 수 있으면 좋은 건축 설계입니까? 어떤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둑에서 집이 많아야 한다는 목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안전하고 빠른 운행을 위해서 처리해야 하는 자율주행의 요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기반 데이터를 축축하여 활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앞에서 이진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 멋진 건물 하나 지을래 이렇게 해서 쓸모 있는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축 설계의 자동화라는 매우 막연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저희는 우선 설계의 과정을 정의해보고 어떤 부분을 자동화, 인공지능화 시킬 수 있을지 검토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다양한 대지의 정보가 있고 대지의 조건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정보가 조합되어 해당 대지에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의 최대 형상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정의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층별 공간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설계의 기획안은 공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건물 형상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구조 시스템이 결정되어 구조체 설계가 이루어지고 문, 창, 마감 등의 상세한 설계가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설계로의 진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어디서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설계의 자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어느 정도의 자동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대지의 조건을 정의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의 조건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규 정보일 것입니다.
변화하는 법규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연어로 작성된 법규를 인식하여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변경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지 조건은 설계자가 그릴 수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적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출력된 문서나 PDF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면 정보를 인식하여 벡터화 시켜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대지의 조건이 정의되면 이를 기반으로 건물의 최대 형상을 만들 수 있고 적정한 층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능한 연면적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공간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 자동화라고 하면 공간의 자동 배치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사업의 연구단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간 자동 배치를 위해서 공간 관계 다이어그램에 주목하였습니다. 건물 평면도 형태로 접근하는 자동 배치 방식보다는 정형화되고 논리화된 공간 관계 다이어그램이 자동 배치 중간 정보로 효과적일 것이며 또 결과의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공간 배치안을 어떻게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작성된 배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유형이나 면적, 사용자의 요구 조건이 고려된 공간 평가용 모범 다이어그램 혹은 연결관계 평가 룰셋을 만든다면 생성된 대안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룰셋이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공간 배치를 생성을 하거나 인공지능이 어렵다면 기본적인 공간 조합의 조건을 기반으로 예를 들면 공간의 최소 폭이나 사각형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기반으로 난수를 발생시켜서 수많은 공간 배치를 조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난수의 경우는 터무니없는 배치안들도 많이 생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배치안을 제시하고 설계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선 설계된 빔 모델에서 공간 관계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생성된 대안을 공간 관계 다이어그램으로 변화시키고 완성된 모델들의 관계 다이어그램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그림은 빔 모델에서 공간 관계 다이어그램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테스트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원의 크기가 공간의 크기를 반영하고 각 연결선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나 창문 혹은 오픈되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층 간의 연결 관계도 계단실이나 승강기를 통해 찾아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저희가 2011년도, 12년도에 삼성건설의 의뢰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도면의 대지 정보를 가지고 와서 대지 조건을 정의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배치를 하는 개발 사례입니다. 건물의 형상을 자동으로 만들고 공간의 배치는 하지 않지만 도면에서 대지의 조건 정보를 읽어드려서 활용 가능한 최대 매스를 생성하고 법규 조건을 기반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동 배치를 지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 배치를 통해서 생성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설계자가 판단을 하여서 이제 수동으로 그 배치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건물을 배치를 하면서 그 수동 배치는 실시간 법규 검토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혹시 문제가 있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요소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알람을 주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주차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개발이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숫자를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이건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여서 단지의 레벨링 설계도 자동화하는 것들, 그런 기술들도 시험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설계 프로그램도 이와 같이 자동과 수동을 오가면서 공간의 배치와 건물의 형상을 설계하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은 어떨까요? 건축물의 유형과 용도에 따른 다양한 실적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다면 인공지능 기법 혹은 기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생각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방형 빔 사업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거 사업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 요구 조건을 입력하면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대안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한정된 범위의 사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많은 데이터가 추가되고 지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건축주는 자신이 원하는 건축물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와 대화를 통해서 입력하고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자동 공간 배치를 오가면서 좀 더 쉽게 최적화된 배치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의 유형별로 갖추어져야 할 법적 요건이나 설계 요구사항을 정리해 놓은 자료를 RDS, 룸 데이터 시트라고 합니다. RDS가 공간 배치 등의 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자동 설계의 완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간의 배치 과정에서 공간의 각 특성별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변경을 하면서 공간 배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RDS의 데이터베이스와 작업과 이를 빔 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이 개방형 빔 과제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공간의 분류 체계에 따라 RDS를 정의해 놓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해당 공간이 준수해야 하는 법규 항목부터 계획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상세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된 공간의 RDS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의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 설계를 위해서 이 RDS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준을 벗어나서 각 조건들을 컴퓨터가 자동 체크하는 수준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설계안의 발전에 따라 자동으로 실별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과 문제가 될 부분을 실시간 지능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공간 기반으로 건축물의 형상이 만들어지면 설계된 공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구조체, 문, 창, 마감 등의 설계 작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공간 설계 후에는 구조 방식의 결정이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인공지능의 의견을 기반으로 설계자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조 방식이 결정되면 구조체의 모델링이나 문, 창문, 마감의 생성은 많은 부분이 자동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의 가능성을 개방형 빔 사업에서 시범 시스템의 개발과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 가단면 자동 생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리드와 층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면 하중 등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도와 기둥의 가단면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 설계에서 공간의 매스가 생성되어 있다면 매스 기반으로 그리드를 추론하고 또 층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구조 방식에 맞는 부재들을 충분히 자동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체 작성 이후에는 문과 창문이 자동으로 배치될 수 있을 것이며 시설물의 종류, 실의 유형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마감재 또한 자동 선정과 모델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공간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문이 필요한 부분에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공간의 특성에 따라 문의 크기나 종류가 결정됩니다.
물론 정확한 위치는 설계자가 조정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문의 종류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도 꽤 발생될 수 있으나 앞으로 정밀한 공간 관계의 분석과 공간의 특성, 법적 요건 등이 복합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관리되면 사람이 시간을 투입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많은 부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체 빔 모델이 설계자가 선택한 모델에 설계자가 선택한 마감을 자동으로 모델링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공간별로 마감 재료 객체를 선택을 해주어야 하고 마감의 종류별 특성을 룰셋으로 정의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감의 특성별로 해당 마감의 높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에 공간 마감 데이터베이스의 축적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조합된다면 어떤 가능성을 가질까요? 나는 휘닉스 호텔 객실 화장실 수준의 마감을 하고 싶어. 혹은 제주 공항 외벽과 같은 마감재를 사용하고 싶어. 이런 요구사항들을 이야기를 하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재를 선택하여 모델링까지 해주는 그런 것이 실현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각 단계의 결과물들은 비용이나 품질 수준 등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설계는 이러한 정보가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제공되고 더욱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자동 법규 품질 검토 프로그램입니다. 공간 설계 수준 혹은 구조체 수준, 상세 설계 수준에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시기에 해당 수준에 맞는 검토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설계 품질과 생산성 향상 효과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현재의 법규 검토는 모델링 규칙이라든지 속성 정보 등 모델 작성 가이드를 잘 지켰을 때는 정확한 검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이드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모델링 가이드를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여드린 것은 법규 검토 프로그램이었지만 다양한 룰셋을 개발하면 건축주의 요구, 설계 조건, 시공성, 안전성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의 수준에 따른 견적 정보의 실시간 제공 또한 좋은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방형 빔 과제에서 개발된 계산 견적 프로그램, 빔 기반의 계산 견적 상세 견적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간과되어 왔거나 복잡해서 의사결정 단계에서 잘 활용되지 못했던 LCC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개방형 과제의 결과물들과 프로그램들은 KBIMS ORKR 사이트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설계 자동화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막연하였지만 설계 과정의 분해를 통해 시작하였고 또 부분적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항목을 정의하였습니다. 각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기획하고 지능화된 기능을 하나씩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공간 기반의 기획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 도구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통해 느끼셨겠지만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설계는 빔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빔의 적용이 효과가 있을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고 논의하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지능적으로 빔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축적하고 어떤 지능화 도구를 개발하여야 할까를 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개방형 빙 과제하고 지금 인공지능 과제에서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